이번 보고서는 SKC, 롯데정밀화학, 현대건설, 슈피겐, 코리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2022년도 1분기 요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연간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훑어보지 않겠습니다. 워낙 지금 증시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이제 호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악재들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상으로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전망은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만 좀 보겠습니다. 자, OEM들의 공격적인 전동화 계획에 맞춰서 셀 기업들의 생산량 계획이 상향 조정 중입니다. 국내외 고객사별 믹스 변화로 비용 이슈를 상쇄하고 있고요. 상향 조정된 EV 생산량 가이던스를 고려한다면 올해가 동박 쇼티지 초입 국면에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3년 말레이시아 기지 확보, 그다음 26년에 유럽과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할 계약이고요. 규모의 경제와 원재료의 구리 가격 강세를 반영한 판가 인상 전략으로 Q와 P를 모두 잡고 가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가장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건, 올해 동박 부분이 쇼티지가 나는구나. 그럼 동박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유심히 좀 봐야 할 그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 셀 기업들의 가동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올 하반기에 동박의 쇼티지 초입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넘버원 동박 기업의 프리미엄이 필요한 동사에 투자 의견을 바이로 제시하고 적정 주가를 23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SKC에는 뭐 같은 사업을 또 SK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지만은 SK 그 본사 측에서 너희가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냅뒀기 때문에 SKC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을 보시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오늘 장 초반에 8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보합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후반기에는 다시 한 4%까지 좀 올리면서 기분이 좀 좋게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부터 이 보고서가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11만 7천 원까지 보는 기사라서 지금 현재 주가의 한 40% 혹은 30%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보고서였는데, 네, 그거에 좀 미치지는 좀 못했지만은, 네, 오늘 한 8만 넘어갈 줄 알았는데 8만 원은 못 넘어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되어 있고, 자, 일단 우선 가소성 소다, 요즘에 제일 핫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재차 반등하고 있고요. 가격 역내 경쟁 플랜트들의 정기 보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알루미나, 그다음 코발트, 니켈 재련소의 증설 확대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전구체 업체에 세척용 가소다를 이미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뭐 포스코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사실은. 네, 뭐 LG 화학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에폭시 이쪽은 수익성이 재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에폭시 등 전방 수요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운송비 급등이라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수출 제한 강화로 글리세린 공법 HCH 이거의 경제성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고, 가격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모니아 계열 쪽에서도 지금 가격이 괜찮은데 천연가스 급등에 의해서 유럽 업체들이 셧다운으로 암모니아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록스라고 하는 요소수죠. 요소수도 수익성이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었던 요소수인데 이게 아마 올 1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셀룰로스 계열 이쪽에서도 판가 인상과 작년 증설분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또 올해 식의약 라인 신설로 물량 또 증가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될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이 카테고리가 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네, 그거를 좀 반영을 좀 세게는 못하고 있는 거지 않나 싶고, 그래서 여기서도 좀 저평가다, 케미칼의 부분 이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정권교체 수혜주인 현대건설입니다. 사실 뭐 정권교체의 수혜주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뭐 다 올랐죠. 현대건설, GS건설, 그 다음에 뭐 대우건설, DLENC, 뭐 그다음 뭐 IS 동서, 그다음에 건자재 기업들이 뭐 LX 하우시스, 한샘, 그다음에 현대 리바트까지도 아마 다 올랐던 걸로 그거는 기억이 됩니다. 자, 일단은 현대건설부터 보시면, 자, 부동산 정책 실패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전국에 그래서 5년 동안 250호의 주택 공급 계약을 약속을 해냈고요. 안전진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데 그 이유를 세부 내용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 그리고 주거 환경 비중을 30%를 높이는 방안으로 했고요. 건설주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자, 정비 사업의 강자로 등극을 했고요. 국내 원전 쪽에서도 시공 이력이 있고, 소형 원전 쪽으로도 미국 홀텍 이쪽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풍력 관련해서도 해상 풍력을 수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력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고서 중에 제일 우울한 보고서고, 아무래도 이 주식 갖고 있는 이 주주분들께서는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은, 또 현실은 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선절해야 될 범위에 대해서는 선절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좀, 촌철살인이겠지만은 한번 본다면, 일단, 슈피겐코리아는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이제 보호필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스마트폰 케이스도 굉장히 비싸고, 보호필름도 좀 비싸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핸드폰을 사면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판매율이라든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혹은 또 디자인이 예뻐지면서 그 디자인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케이스들을 안 사기 시작하고, 또 보호 필름도 개인적으로 뭐 사서 붙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성장률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보이고, 또 경쟁 업체들이 또 우후죽순 생겼기 때문에 네, 같이 좀 정해져 있는 파일을 좀 갉아먹는 네,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리고 아마존 정책이 슈비겐 코리아에게 불리하게 좀 적용이 되면서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또 스마트폰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부착하는 보호 필름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최대 유통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이 부재하다. 뭐 딱히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고, 또 배당 정책 또한 2년 연속 후퇴를 하면서, 이게 지금 회사가 동력이 없거나 하더라도 배당을 꾸준히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배당을 오히려 더 세게 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C 일봉이고요. SKC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원자재 급등을 이용해서 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든 뭐 그냥 매도 세력이 들어왔든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이 좀 생겼고, 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또 SK와의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때 1차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싹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이 정도까지 내려온지 몰랐지만은 네,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제가 과거에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한참 올라갔었던 이 구간에서 아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렇네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고, 네, 기간에 좀 올매도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실리콘 응급제 뭐 이쪽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주당 1,100원 배당 성향도 올라갔고, 네, 뭐 제목표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가 이게 역성장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역기저가. 네, 역기저가 되지 않는다면 네, 괜찮은 네,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박 쪽 네,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동박하면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매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매수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 그죠? 유준가랑 이제 생각을 좀 해가지고, 뭐 사실 뭐 거의 0.1배이기 때문에 뭐 10주 사야 한 주 받고 이러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배당락 이후에 또 매수를 해야 그 평단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좀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이 일봉상에서 이 내려가는 이 구간, 여기서 이제 사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예, 또 마침 또 좀 하락을 좀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담아봤고요. 아직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애매한 지금 위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뭐 월요일날 혹시라도 뭐 시장이 좀 안 좋게 빠진다면, 혹은 시장이 좋아도 솔루스 이쪽 2차 전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 LS가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매도에 이제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도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이제 또 배터리 삼성 다 빠졌거든요. 삼성 SDI도 빠지고, 또 SK 이노베이션도 엄청 빠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전지박이 아무래도 쇼티지라고 하더라도 같이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SKC랑 약간 비슷한 흐름을 좀 나타낸다라고도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배당이 아니죠. 그 유증가는 48,900원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48,900원으로 알고 있고, 네, 현재 주가 대비해서 20% 정도 넘는 이제 할인 폭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20%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배당락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한 10% 정도 오른다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 정도 오르면 53,790원, 54,000원 정도, 54,000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고요. 요 구간 밑으로 그 평단을 맞추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애매할 때 매수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꼭 받으시고, 권리락에서 떨어지는 그 부분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담으시면은 네, 그 평단도 굉장히 괜찮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지박, 쇼티지 또 하반기까지 바라보면서 네, 한번 가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1분기, 2분기까지는 제 예상으로는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4분기 때까지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테슬라
SK에도 납품한 업체이므로 네, 또는 SKC보다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좋다고 보고요. 물론 SKC도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부분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보시면 네, 오늘 큰 폭으로 올랐다가 네, 중간에 떨어졌다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주가를 좀 지켜냈고요. 월봉산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주가에 좀 도전했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가느냐, 다시 고꾸라지느냐, 여기 좀 기로에 좀 서 있지 않나 싶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거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 좀 되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뭐라 그래야 되죠? 오주봉? 뭐라 그러나요? 오주봉선과 20주봉선이 만나가지고 또 차트 보신 분들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점이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단기 흐름에서 이게 올라가고 또 이게 뭐 같이 이렇게 늘어져서 간다고만 하더라도 요걸 이제 같이 끌어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는 선들이 있죠. 여긴 좀 내려가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뭐 일단 한 달이 좀 지금 중간 정도까지 지나갔죠. 중간도 아니군요. 사실 휴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 좀 많이 못 갔고, 네, 많이 못 갔고, 또 근데 보고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 재무도 좋고, PR도 굉장히 쌉니다. 3배. 배당 금액도 2,380원이나 2,300원을 또 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의 매도가 최근에 좀 있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기간을 매도했고, 그 기간이 매수했고, 그 기간에는 외국인이 또 매도했고, 네, 지금 반대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또 기간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들이 이 수급을 얼마만큼 지키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졌던 그런 구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뭐, 안 봐도 주가는 네, 상승이겠죠. 네, 여기는 뭐 재무나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건설주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뉴스만 나오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네, 전체 건설주를 좀 보신다면, 예, 오늘 뭐, 네, 뭐 상한가는 뭐 웃었습니다. 이제 뭐 상한가 일진파워가 갔다 이게 좀 대단하긴 한데, 여기 뭐 아닌 사업들이 좀 있긴 하네요. 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좀 좋은 이슈로 간 건 또 아니고, 또 좋은 회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도 4% 오늘만 4%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들, 네, 현대건설, 오늘 GS건설, 그 다음에 DL건설 말고 DLENC, 우선주, DL, 네, 이쪽은 보합이네요. 내려갈수록 네, 보합이네요. 네, 그래도 뭐 언제나 가겠죠. 네, DLENC도 어쨌든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는데, 네, 많이 올라왔죠 이미. 네, 그래서 저점보다는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은 네,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은 예,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회복했다로 좀 보이죠. 네. 그래서 건설주 뭐 좋아 보이고, 또 한생 같은 이제 건자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네, 보이시죠? 네, 이때 뭐든 잡으셨으면은 예, 괜찮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네,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또 현대 리바트도 마찬가지죠. 4% 올랐고, 네, 현대 리바트가 조금 더 느리게 좀 움직이긴 하고, 또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 우선주가 오늘 막 상한가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9% 예, 올라갔고요. 네, 여기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회사가 갔다기보다는 섹터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주 네, 6%. 근데 그 전에 3만 1,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6%보다 한 10% 정도까지는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제가 그 건설주 말고 건자재 쪽 리모델링 이쪽 설명하면서 추천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샘도 조금 뭐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한 다음에 LX 하우시스인데 R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난 잘 모르겠다면 제가 우선주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 현대 리바트 쪽은 조금 약해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구독자분께서는 한 분이 또 현대 리바트도 B2C로 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추가 코멘터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수익 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우울한 종목이 슈피긴 코리아를 본다면, 네, 오늘 강보합 약보합으로 끝났고, 그래도 올라갔었네요.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올라갔다는 게 좀 신기하고요. 네, 월봉상으로도 네, 주가가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지금 거의 막 반토막 정도 났다가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재무가 그렇다고 빵꾸가 난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좀 이게 보시면 안 좋아졌어요. 많이 매출액도 지금 1,000억 원대 밑으로 떨어졌고, 이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페인 코리아는 사실 뭐 이렇게 분석할 것도 많진 않고, 차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뭐 수급 흐름 쪽으로 보더라도 기간 빼고는 뭐 외국인도 뭐 샀다 팔았다는 정도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일단 없다. 하루에 2만 주 2만 주 거래가 된다면 사실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호가창도 굉장히 약하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